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40여 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을 만나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한강 수상버스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양천구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전기나 상수도 사용량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출퇴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강 수상버스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강 수상버스 사업은 지난 2017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타당성 조사를 벌여 BC 0.42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정거장이 더 늘어나는 등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BC 값이 더 낮아질 수 있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법적 의무 조항이 아니며 현재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양천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빈집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은평구가 폐수 배출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사항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 사항과 운영상의 일치 여부, 수질 오염 물질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점검은 12월 초까지 은평 지역 폐수 배출 시설 30곳으로 진행됩니다. 은평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정치연대를 만들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역시 총선 출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출마 이유부터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선거 다시 한번 복귀도 해보고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와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또 민주당에 또 큰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좀 제대로 서려면 당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당대회도 함께 선거도 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에 시사 패널로 또 출연도 하게 돼서 시사 패널로 또 여러 가지 토론들도 하고 이러면서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모여서 네.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을 창립을 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공식화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단체장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여름 동안 많은 것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중앙 정치가 너무나 정쟁화돼 있고 또 뭐 이념 전쟁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단체장 출신들이 좀 모여서 좀 생활 정치, 국민의 삶하고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치를 좀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게 돼서 집단적으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42명이나 되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지금 출마를 공식화하게 된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언제쯤 이렇게 딱 확신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작년 선거 끝나고 사실 지난 겨울부터 좀 모임들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도 하게 되고 지난 정부에서 좀 반성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정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작년에 선거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 3선, 재선 하시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함께 모여서 좀 논의를 하면서 이대로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기왕에 출마 도전을 하는 것 당 안에서 또 정치 안에서 좀 세력화를 해보자라는 논의를 하게 돼서 집단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치 역사상 좀 최초입니다. 이렇게 42분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는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국힘당도 그렇고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하고 너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에서 생활 정치를 해왔던 우리처럼 단체장 출신들은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현장을 뛰고 또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필요와 또 요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멀어져가는 이 민생과 또 민심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여의도 정치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여의도 정치에서 세력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발로 뛰는 이제 의원이 네. 되고 싶다.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몸소 느껴보셨으니까 네. 이런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가지는 또 다른 메리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축소판이 지방정부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삶과 또 그 생활정치 영역에서 해왔던 일들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행정이기도 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또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치 또 지역에 있는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생활적이고 또 현장 중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현장 그리고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의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구를 양천을로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양천을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와 지금 양천을 지역에 시급한 지역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양천구에서 산 것만 해도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35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와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특히 양천을이라고 하는 신월동 그리고 신정동 지역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더디고 또 교통도 굉장히 교통도 힘든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목동선이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요. 선거 때마다 나왔던 또 공약이고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신월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8년 동안 무엇보다도 신월동 지역에 많이 또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동의 발전만큼 또 신월동과 또 신정동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구청장으로서 해왔던 일보다 사실은 정부에서 또 지원도 받고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동선 경전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철 문제가 지금 목동선도 예타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예타에 들어간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2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과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결과 발표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중앙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부트럭 터미널도 제가 구청장 하면서 밑그림도 그리고 또 그리고 계획까지 사실은 작년쯤에 계획 승인이 났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계획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계도 하고 또 그리고 추진이 돼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부트럭 터미널도 계획 승인이 된 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도 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국회의원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은 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힘든 삶에 보다 생계형 일자리도 늘려 나가고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통시장도 보다 활성화돼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챙겨나가는데 제 역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양천 주민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평범한 또 주민으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또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정산 둘레길에서 만난 주민들이 너무나 이 데크길이 있어서 좋다고 그리고 또 큰 업적이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신물나는 여의도 중심의 정쟁을 보면서 다들 그냥 한탄을 하십니다.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챙겨나가기 위해서 생활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저 김수영이 우리 주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더 많이 우리 양천구에서 신월동에서 또 신정동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4월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행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실시한 정비사업조합 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조합의 해산,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 경비가 들어가게 되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조사 결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 중 정비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해산,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67개로 나타났습니다.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 시공사와의 분쟁, 조합장 소재 불명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절차를 밟지 않은 조합 8곳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지난 12일까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538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상부 주택을 제외하면 반지하 주택은 88가구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상부 주택을 포함해 5,250호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지금까지의 이행률은 10.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평구가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은평구는 민원실 입구에 주민 쉼터, 작은 도서관, 건강 체크 코너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민원 안내 점자 책자 제작,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등 민원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10월 넷째 주를 교통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초등학교 11곳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양천구 양명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교 주변의 통학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